쿠팡 이후에 마켓컬리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보다 지금 아직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오늘 지난주 연휴 잘 쉬시고 오셨죠? 네, 이제 월요일장이 다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된 하루였는데요. 오늘장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지루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쉬어간 게 다행입니다. 오늘 좀 빠질 수도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1.6%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오늘 오전에 중국장 출발한 다음에 중국장도 이제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버텨준 것만 해도 일단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4시 14분인데요. 지금 중국장이 오늘 그래도 장중 1.6%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0.96으로 조금 이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한 1% 내외에서 오늘 중국장이 마이너스 1% 내외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도 아까 장중에 또 여기서 더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6%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장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도 1.6% 아래로 다시 1.5%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시장도 좀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FOMC겠죠? FOMC에서 지난주에 ECB에서 국채 매입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쳐준 것처럼 이제 FOMC에서도, 연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또는 이제 채권에 관련돼서 무언가 액션을 좀 취할 예정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든 카드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멘트가 좀 있어야지만 일단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이 국채금리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죠. 어림도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FOMC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섹터에 대한 이슈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간략하게만 좀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기사인데요. 2025년까지 연간 700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유럽연합에서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예견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2차 전지를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을 때도, 향후 이제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자동차가 내연차에서 이제 뭐 2025년 이후부터는 내연차 생산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그냥 100% 친환경차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임박해 있는데, 그럼 그들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제 우리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부품값은 엔진이 다 들어가는 건데, 내연차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넘어올 때, 그러면 2차 전지를 전부 다 해외 수입에 의존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어차피 희박하고요. 어쨌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2차 전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차 엔진으로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기술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야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 거다라는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5년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뭐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차 전지 완성품이죠. 자동차 들어간 2차 전지 완성품은 이제 뭐 거의 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CATL하고 우리나라 뭐 SK, LG,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해서 4개사에서 이제 거의 다 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중간중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기사 자체로 2차 전지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센티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다. 그건 뭐 2, 3년 후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있거든요. 바로 폭스바겐 뉴스입니다. 자, 폭스바겐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안 쓴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9시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미래 통합 배터리 셀로 각형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탄소 배출권 때문에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뭐 다들 열심히 이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엔 가장 많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메이커다. 독일 업체들 중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배터리 종류에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있죠. 원통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회사가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각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GM, 뭐 현대, 기아차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파우치형인데, 이 폭스바겐이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파우치형보다는 이제 각형 쪽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명암이 갈리는 거죠, 사실. 그러면 폭스바겐의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던 회사가 이제 LG와 SK고, 각형을 공급하던 회사는 중국의 이제 CATL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이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LG와 SK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2025년까지 이미 납품하기로 됐던 건 이제 납품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쪽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하니까 폭스바겐발 매출에서 이제 LG하고 SK는 점차 감소가 되는 거고, 삼성 SDI는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 정도의 이슈로 보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바로 또 여기서 극단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팔아야 되는 건가요? 삼성 SDI를 사야 되고 얘네들은 팔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죠.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혼자서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발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출이 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폭스바겐에서 이제 너네 거 안 받아 라고 하면 거기서 빵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심리적인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전기차 생산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죠. 일단 이 비즈니스 구조가 커지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품하는 데서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 실적과 연관성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어떤 호재성 내용보다 뭔가 이제 좀 악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2차전지는 이미 랠리가 작년에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밀리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이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있고요. 당장에 좀 사가지고 좀 빠르게 좀 올라가겠다 싶으면 2차전지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하반기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쉬고 하반기 때 2차전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시장에서 신규 상장된 부분, 그리고 국내 업체가 상장이 됐죠. 쿠팡이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쿠팡 이후에 마켓컬리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통업계의 수혜주착계에 좀 분주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이슈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지금 아직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일날 나스닥에 또 새롭게 상장된 업체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메타버스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로블록스. 로블록스가 10일날 상장했는데 상장하고 54%가 또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You what?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이거 뭐 쿠팡은 쿠팡대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에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메타버스 상장하면 이제 수혜주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뭐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입점해서 이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근데 실수혜주를 봐야죠. 일단은 큰 그림부터 잡으면요, 로블록스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국내에. 예. 그러면 로블록스의 가치와 이 회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예. 로블록스가 이제 몸값이 뛰면 뛸수록 이 회사의 몸값도 뛰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도 국내에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제페토라는 겁니다. 이 제페토는 이제 누구의 자회사다? 네이버의 자회사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이 로블록스 상장과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1순위 업체가 바로 네이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사이, 왜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같은 어린이들, 예,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까지 이들이 좀 주도해서 이 메타버스를 플랫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고, 뭐 이제 뭐 그때 뭐 2명 중에 1명이 가입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하죠. 예, 이 미국 초등학생의 2명 중에 1명이 가입해 있고, 유튜브 이용자 시간의 이용 시간에 이제 2.5배 이상의 이용 시간이 이제 랭킹이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입자 2억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페토인데, 예, 그만큼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제페토를 이제 거의 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와 관련한 업체인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좀 이제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페토에 또 투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한 회사들이 국내 엔터 업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빅히트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2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JYP 엔터가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의 실소유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와 빅히트, 그 다음에 YG 엔터, JYP 엔터, 뭐 이런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중소형 그 왜 제작사 있지 않습니까? 예. 넷플릭스 뜨면서 이제 같이 한번 부각을 받았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에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CG 촬영 있잖아요. 예,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 촬영이나 뭐 CG 촬영,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메타버스에 상당히 이제 좀 수혜주로 또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수혜주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성장 섹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을 텐데요. 이때도 메타버스는 소외를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FOMC이기 때문에 우리가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